자, 교재 246쪽에 보세요. 자, 246쪽에 한지방식의 사업 시행 찾았습니까? 자, 한지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은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자, 두 문제가 나오고, 자, 이제 한지방식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써두고 봅시다. 자, 한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지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한지계획이 작성이 되면은 여기에 인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한지계획이 이제 인가되면은 자, 착공을 하겠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료 공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공사 완료 공고가 되고 나면은 이날부터 준공검사 완료 공고되면은 60일 내에 한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이 한지 처분이다 하는 것은 한지 교부와 청산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지 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청산은 정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이에요. 한지계획 인가된 이후에 사전에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지 부지정했을 때 사전에 청산할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 한지처분이 공고된 이날부터 14일 내에 한지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끝이 나요. 이런 절차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한지 방식에서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한지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한지라는 말은 사업을 하기 전, 자, 사업을 한 후, 사업 후, 자,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제공해주고 사업 후에 개발된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것을 평면 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거로 돌려받는 것을 입체 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뜻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한지 방식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돌려받는 방식의 사업을 한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지계획이다 하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자, 바꿔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한지계획. 자, 한지 부지정이라고 하죠.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물 받지 않는 걸 뭐라 부릅니까? 한지 부지정. 사진 청산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한지 처분이다라는 것은 한지 교부가 청산해야 했죠. 자, 그래서 한지 교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물로 구체적 소유권을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한지 교부. 청산이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가격에 비해서 사업 후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가격이 많은 걸 받는 걸 뭐라 부릅니까? 정한지. 작은 걸 받는 걸 가로한지.
그 가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청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환지 등기는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환지 등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이 말을 넣으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246쪽에 환지계획의 작성 의무 등이라고 나가 있죠.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고 환지계획에 들어갈 내용이죠. 환지 설계라고 해놨죠. 그 옆에 씁니다. 교환 기준. 환지 설계는 바꿔주는 기준이다. 여기 보세요. 사업전 토지 건축물 제공해 줬죠. 그럼 사업 후 개발된 토지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기준을 뭐라 부른다? 환지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르지 명세, 입체 환지를 계획할 경우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에 관한 방법, 규모 등등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환지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환지계획의 작성 방법은 적응 환지 출시입니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 밑줄 쳤습니까?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환지 방식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환지 계획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 환지 계획을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앞으로 개발되어 올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토질은 토양의 질을 말하죠.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라는 뜻은 종전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개발되어 올 토지 환지 가치가 되도록 계획을 만들어라. 즉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같이 만들어라. 그럼 종전 토지 가치와 환지 가치가 똑같게 되면은 청산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걸 전문용어로 적응 환지다. 자, 그래서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 받았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응 환지가 될 수 있도록 환지 작성하는 원칙인데 이렇게 작성하려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뭐 도로도 이렇게 있고 또 필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자, 여기에 뭐 동사무소 같은 것도 있고, 자,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을 자, 이렇게 개발해서 바꾸자 이 뜻이에요. 자, 여기 기반시설도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 뭐 건물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도 조성이 되고 뭐 상업지도 조성이 되고 자,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래서 이 개발되기 전에 이 지역의 지가가 예를 들어서 뭐 평에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이다. 자, 이런 수용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럼 뭐 이럴 때는 무조건 뭘 한다? 환지를. 땅값 비싸니까. 자, 그래서 환지 방식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환지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자, 환지계획을 만들려니까 자, 세 가지 기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200평의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100만 원이니까 얼마? 2억이죠.
이걸 시행자에게 제공했을 때 시행자가 여기에 이제 개발시켜서 환지로 다시 돌려줘야 되죠. 또 일부는 뭐로 써야 됩니까? 경비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정해져야 될 것이 종전 토지 200평 역짜리 받아서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그 교환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환지 설계다. 자, 환지 설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째, 평가식. 이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면적식이 있습니다. 면적식. 자, 면적식은 종전 토지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환지를 주는 건데, 자, 면적식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토지 그대로 요 자리 줘야 돼. 면적식은 딴 데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도로가 들어가야 자리죠. 그러면 도로 부지를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형적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때는 면적식을 못 씁니다. 면적식을 쓰려면 지형적 변화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지 같은 거 있죠, 농지. 농지는 면적식을 씁니다. 그 농지 그 위치에 그대로 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같은 데는 환지 방식 쓸 때는 대부분 뭘 쓴다? 평가식. 자, 워낙 지형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 가백에 자 2억을 받았죠. 그럼 환지도 얼마? 2억을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정이 나야 될 것이, 자, 여기에 환지 방식에 필요한 조성 토지 등의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토지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토지 가격. 자, 그래서 여기는 토지 평가 협의해서 심의 거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평가업자 가격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대표, 시행자 측, 관할청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을 결정했는데 조성토지 가격을 자, 지가가 평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자, 결정이 났다. 그러면 환지방식 개발되는 전에 평이 100만 원이었죠. 개발하면은 200만 원, 한두 배밖에 안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짜리 2억치 주면 돼요. 몇 평 주면 됩니까? 100평. 그러면 가백에 200평 받아가 100평을 개발시켜 돌려주고, 그러면 가백 토지 가치만큼 줬지요. 자, 나머지 100평은 뭐? 경비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정해져야 될 것이, 이 경비용 토지 부담을 하는 것을 토지 부담률이래요. 자, 그럼 저 지역 전체 환지 방식을 쓰는 저 지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자, 원칙적으로는 50%를 초과할 수가 없도록 이 지역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까지만 사업경비를 부담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60%를 초과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3분의 2 동의하겠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동의하면 내가 적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50% 보통 50% 정도 부과시켜요. 그런데 지정권자 이제 60% 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뭐랍니까? 하지 말자. 내가 와 이게 60% 부담해. 지정권자가 인정을 했다, 60% 한다. 시행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냐?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동의 안 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이 방식 사업이 이 토지 소유자 부담 안 하면 사업이 안 되죠.
결국 60%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 못하겠다 하면 끝이에요. 이거. 그만큼 이제 까다로운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세 가지가 적용돼요. 설계 기준을 평가식으로 하는데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종전 토지 가격을 부터 정해야 되겠죠. 자, 갑은 자기 토지 가격치를 어떻습니까? 높게, 시행자는 낮게. 자, 합의 안 됩니다. 자, 개발된 토지 가격도 정해야 되겠죠.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이거 낮추고 가격을. 자, 시행자의 가격을 어떻습니까? 높게 할 거예요. 자, 또 토지 부담률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낮게,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높게. 결국은 이 세 가지 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산 넘어 산이다 하는 정도로 합의되기 힘든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뭘 만들 수 있다? 한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게 정해졌다 봅시다.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종전 토지 가치 2억만큼 한지를 받았죠. 그 갑은 무슨 한지 받았다? 적응 한지 받았다. 왜? 청산 문제 없으니까.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247쪽에 보시면은 보충학습 찾았습니까? 2번에 보시면은 한지 방식은 다음 각호 같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줄칩니다. 평면 한지, 환지전 토지, 즉 사업전 토지 이 뜻이죠. 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자, 그 말은 여기 있다시피 토지 주고 토지 받았다는 뜻이죠. 개발된 토지 받았으니까 평면 한지. 자, 입체 한지 줄칩니다.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 갈로 떼어놓으시고 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사업전 토지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물 받았다는 뜻이죠. 이걸 입체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려가서 자, 그 밑에 3번 봅시다. 줄칩니다. 환지 설계는 자, 찾았습니까? 평가식 갈로한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평가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평가 가액이란 말 동그라미. 이 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죠. 자, 이걸 원칙으로 하되 자, 한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 도시개발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환지 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한지 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그 다음 줄칩니다. 또 입체 한지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식? 평가식이에요. 왜 입체 한지를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대상물이 바뀌죠. 토지 건축물에서 구분 건축물로 대상물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이거는 반드시 평가식을 해야 된다.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버리시고 자, 12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자,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자, 한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평가 이 가지고 종전 토지 평가 이런 거 있죠. 자, 평가액은 환지객 인가시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 없으며 가질 텐데. 자, 이 평가 가액을 가백에 우리 평당 100만 원 인정해 주죠. 네. 이거 함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꿉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서 자, 그 밑에 자, 밑에 핵심 정리에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기 토지 부담률 세 번째 거 이거죠. 자, 거기 토지 부담률에서는 봐야 될 것이 2번 보세요. 줄칩니다.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한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자, 한지 객구의 토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했을 때는 60% 초과할 수 있다. 줄쳤습니까? 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얼마? 50% 초과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자 거기에 3번이나 4번은 다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몇 페이지 또 보시느냐 하면은 251쪽 보세요. 환지에서 토지 등의 가격평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시행자는 한지 방식 적용되는 도시가구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평가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해야 된다. 자,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거쳐 결정이란 말에 동그라미. 결정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뜻이죠. 자, 공인평가기관은 뭐 합니까? 평가에 동그라미. 그럼 평가만 하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자, 토지 가격을 자 감정평가업자 개인이 결정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들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시행자 입장에서는 개발된 토지 가격 평가를 자 감정평가업자가 유리하게 이걸 높게 평가해 줬어요. 그러면 갑이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토지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 평당 200만 원으로 평가해 줬는데 시행자 유리하게 감정평가업자가 300만 원으로 결정해 줬어요. 그럼 300만 원짜리 역시 주니까 자 몇 평이 가느냐? 67평밖에 안 가요. 그럼 33평 줄어버렸죠? 네. 그럼 33평을 갑 입장에서 새로 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위중으로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거 평가했느냐 따진단 말이에요. 그 감정평가업자 뭐가 했다. 그거 어디 사는데? 오봐라 좀. 옵니까? 안 오니까 대절에 가는 거예요. 대구 수성구로. 가서 노력하죠. 놓았다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 개인 감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이제 한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248쪽으로 돌아오시고, 자, 위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적응한지의 예외입니다. 적응한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응한지라는 것은 종전 토지 가치만큼 한지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한 예외다 이 뜻이. 자, 그래서 1번에 동의 등에 따른 한지부지정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자 2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 A라는 임차권도 있습니다. 한지계획을 만들 때는 자 시행자가 을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는 한지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하니까 나는 한지 안 받고 이 땅 가격만 받고 빠질란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한지를 부지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산해 주면 되죠. 예. 문제는 A라는 A라 하지 맙시다. A는 또 써야 되니까 F라 합시다. F라는 임차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권리도 같이 정리해 줘야 되죠. 그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이것도 나갑니다. 그래서 자 시행자 을에게 산청산금 2억을 주면서 자 여기 F 임차권 보증금 1억 꼭 주라. 대답은 잘합니다.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꼭 이런 경우 보면은 들고 외국 가버려요. 아 깜빡했다. 예, 뭐 국제 전화하면 뭐랍니까? 아 깜빡했다고. 예, 줘야 되는데 내가 가면 줄게. 언제 오는데? 몇몇 달 뒤에 간다. 기다리라.
아니죠. 네,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F가 나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자, 이런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청산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사전 청산해준다. 이럴 경우는 그 동의받으면 보조금 줘야 되죠. 네. 자, 그렇게 하자 이 뜻이.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은 작은 토지를 가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 정하는 걸 뭐라 부른다? 정한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한지 부지정.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한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뭐 감한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떨 때 발생이 되느냐 봅시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10평. 자,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가소토지죠. 그래서 한지방식 도시계획을 사업할 때 한지방식 가소토지 기준은 지금 현행법상 6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0제곱미터 미만짜리 토지는 한지 안 줍니다. 산청산해버려요. 60제곱미터면 얼마입니까? 평수가 18.5평. 18.5평 미만짜리가 되면은 한지 안 줍니다. 그럼 이런 토지는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죠. 돈 버는 데는 좋습니다. 자,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한지방식이 여기에 가보니까 자, 요런 데 보면 짜투리 토지 한 3평짜리, 요게 자 4평짜리, 여기에 5평짜리 이런 거 있죠. 요것만 사다 모은 사항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한지 대상이 제외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는 어떻습니까? 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모아가 18.5평 딱 모으면 내 거, 또 18.5평 모으면 짝지 거, 또 18.5평 모으면 아들 거, 또 18.5평 모으면 딸 거. 아파트 몇 개 받아요? 4개 받죠. 그 아주 싸게, 시세보다 싸게 사고 이렇게 해서 4개를 아파트 받아가 자, 프리엠 받고 대팔면 됩니다. 그러면 예, 피만 해도 매덕 벌죠. 예,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문제는 어디에 가야 저런 게 있는지 모른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로서 노하우죠. 예,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나도. 예, 잘 안 가르쳐줘요. 하도 물으면 그럽니다. 골목길로 가봐라. 골목길에 들어가면 지천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저 뭡니까? 저 중구에 가면 오래된 동로에 재개발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8.5평입니다. 그러면 저런 짜투리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골목길로 들어가면 지적도 떼보면은 전부 다 또가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싹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행자가 이거 사전 청산할 때 이런 가수토지 있죠? 아주 싸게 청산해버립니다. 그럼 나는 여기 조금만 더 주면 내한테 판다. 어쨌든 이런 가수토지는 사전에 뭐 해버립니까? 청산해요. 예. 자, 그래서 사전 청산을 하고 여기에는 자 직권으로 한지 준다, 부지정한다. 부지정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한지 부지정이고. 자,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짜리죠. 자, 시행자에 제공하니까 시행자가 여기 개발되어서 돈 평당 200만 원짜리 1억치 주면 되죠. 그럼 50평 주면 돼요. 나머지 경비로 50평 쓰면 되는데 한지 방식은 무조건 한 필지 단위로 줍니다. 한 필지가 100평 단위예요. 그러면은 반 필지 잘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50평 넣어서 자 100평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원래 받을 것보다 많이 받았죠. 이게 무슨 한지? 이게 정한지 아닙니까? 자 50평 값에 대해서는 저기에 자 우리 한지 처분 공고할 때 청산한다 그랬죠. 저때 자 50평 값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은 정한지 받는 바람에 100평에서 100평 받아버렸죠.
정원 토지에서는 경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A 300평입니다. 자, 3억짜리인데 시행자에 제공하니까 개발된 토지로서 환지로 3억치 주면 되면 150평 주면 되죠. 경비로 150평을 씁니다. 자, 이것도 한 필지 반이니까 자 50평 줄여서 한 필지만 받겠다 할 수 있죠. 원래 받는 것보다 줄여받았습니다. 가만지죠. 그래서 A 토지에서는 300평 중에 100평만 돌아갔고 경비용은 200평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이렇게 일일이 환지를 어떻게 받을 건지를 정하는 것을 무슨 계획이다? 환지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가소 토지 기준에 하다가 있죠. 거기에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니까 볼 거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관한 조치 찾았습니까? 한지 계획 기준 적용 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줄칩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정할 때에는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한 환지계획 기준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동사무소가 있죠. 이거 한지 줘야 됩니까? 말해도. 뭘 한지도 돼.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동사무소가 여기 가면 여기도 사람이 이제 인구가 많이 모였으니까 동사무소 있어야 되죠. 그럼 위치를 따져서 면적을 따져서 주라 해보면 위치 요 자리 면적 조그만하게. 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위치 면적 기준 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중간에 줘야 되죠. 자, 전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직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사무소 크기가 조그만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인구 수가 늘었죠. 직원 수도 늘었으니까 사무실 면적을 어떻게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적도 어떻습니까? 전에보다 넓게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한지 부지 자, 봅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자, 거기에 줄칩니다. 종전 공공시설 전부 일부를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줄쳤습니까? 공공시설 기속 등에도 불구하고 자, 줄칩니다. 한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전에 쓰던 이 도로 있죠, 이거. 자, 이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바뀔 때는 씁니까, 안 씁니까? 용도 폐지돼 버리죠. 예. 그럼 이 용도 폐지되는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한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용도 폐지된 도로가 있었던 이 부지 있죠, 이거? 이 부지는 어떻게 써라? 다른 토지의 한지 대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토지에 한지 줄 때 이 부지를 사용해서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밑에 채비지 등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자, 필요한 줄칩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찾았습니까? 그게 채비지라고 쓰시고 여기 경비 충당용 토지가 채비지예요. 그 다음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란 말 찾았습니까? 그게 공공시설 부지.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이런 토지를 환지로 정해야 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 보류지로 정한다. 그래서 자, 그렇게 줄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동사무소 부지나 이런 도로 부지 이런 것이 공공시설 부지죠.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가 뭐? 채비지. 자, 그럼 이런 도로 부지나 공공시설 부지에 한지 주면 됩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러한 채비지 같은 이런 경경 토지에는 한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팔아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재배되었다는 뜻으로 뭐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지 주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되고, 자, 밑에 가면 입체한지 찾았습니까? 네. 입체한지 신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은 뭐라 부른다? 구분 건축물. 이걸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입체한지. 자, 양갈로 2번 입체한지 신청 통지 및 공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자, 250쪽, 그 다음에 251쪽에, 자, 위에 양갈로 3번 일반 공급 우선순위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5, 6월달 이후에 보면 돼요. 왜? 시험에 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4번에 환지객 인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인가권자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지객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줄쳤어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도 같다. 그렇게 하시고, 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인가받지 않았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공람등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공람등 버렸습니까? 자, 밑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옛날 시험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긴 보는데 그렇게 알고 오시라 해야 돼요. 의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환지 처분이 있어야 그 다음 날에 비로소 환지로 이전 확정된다. 이 경우 사업 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사용수익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환지 처분 전에도 실제로 환지 받은 것처럼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권리관계 불안정을 다소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 사업기간이 장기간 등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환지 예정지 제도는 필수 제도가 아니에요. 임의 제도입니다. 임의 제도. 자, 그래서 환지 방식의 단점이 중에 하나가 사업 기간이 어떻습니까? 장기라 했죠. 장기가 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사업 기간이 장기가 되면은, 자, 권리자들의 권리 행사가 불편해지겠죠. 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해소하기 위해서 예정지를 지정해 주면, 자, 예정지에 들어가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는 제도를 환지 예정지 제도다. 이 그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딱 이 정도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각과 임차인 A가, 자, 장기간 2주에 나가 있어야 되죠. 그 5년, 6년 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사용수익권 행사하는데 불편이 생깁니다. 이럴 때 사업이 장기간일 때 예정지 지정을 시행자가 해줄 수 있다. 여기에 이미 공사 끝난 이런 곳 있죠. 여기에다가 예정지를 지정해 줍니다.
자,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각각 A가 받기로 했던 환지 있죠, 환지.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 무조건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고. 그거 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는지 그 엉터리예요. 예정지는 각각 A가 받기로 했던 환지 있죠. 그게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그게 해줄 수도 있고, 각각 A가 받기로 했던 환지 아직 공사가 안 됐죠. 그럼 다른 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여기만 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예정지를 이렇게 정해주면은 각각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는 소유권에는 사용 또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죠. 이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권만 예정지로 뭘 한다는 겁니까? 이동에 들어가서 예정지를 사용 수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난주 한지 처분에서 사업이 끝났죠. 갑이 받기로 했던 환지가 여기 있으면은 자, 사용 수익권도 다시 환지로 어떻습니까?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지 제도는 이 예정지를 영구히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임시로만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는 제도입니다. 권리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에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면 틀려요. 뭐 소유권이 이전한다든지 새로 취득한다든지 자, 뭐 이런 말 놓으면 전부 뭡니까? 다 틀립니다. 그냥 임시로만 사용 수익하는 제도고, 물론 이제 예외로 채비지 있죠, 채비지. 채비지를 예정지로 지정을 했을 때는 자, 이 채비지는 변경 토지를 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팔아야 되겠죠. 사업경영 중단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채비지를 예정지로 지정해서 중간중간 팔 수 있도록 이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처분도 됩니다. 자, 이런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 밑에 예정지 지정의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딱 하나만 중요합니다. 그 임의적 처분이라는 거. 그거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지정에 임의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할구의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놨죠. 꼭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해요. 임차권자 등이 있을 경우 줄칩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 아울러 지정해주라. 즉 임차권자도 같이 지정해주라 이 뜻이에요. 3번의 지정 절차는 버리세요. 내려가서 예정 지정 효과 찾았습니까? 사용수익권 이전 1번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줄칩니다. 예정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한지 처분 공고 있는 날까지 자, 한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이 권리는 무슨 권리입니까? 사용수익권. 종전에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예정지에 가서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죠. 자, 그렇게 옆에 줄친 옆에다가 씁니다. 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한다는 뜻이죠. 영구히 쓰는 게 아니고 예정지를 어떻게? 임시로 사용수익. 자, 그래서 썼습니까? 이번에 예외 시행자는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에 해당 토지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 사용 수익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해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데, 자, 여기에 예정지 지정해 줬죠. 들어가 보니까 이 건축자들 잔뜩 사놨더라. 그러면은 이거 치워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수익하는 날을 저럴 때는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의는 자, 예정지정 효력 발생을 하거나 그 토지 사용 수익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갈로 떼어넘으시고 한지처럼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다음 줄입니다. 예정지정반자 권리행사 방해할 수가 없다. 자, 그 말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을은 가까이가 사유수가 하는데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리 수인 의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줄칩니다. 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뭐까지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4번에 임차인 권리조정은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내려가서 5번에 한지 부정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 통지 5, 6월 달, 6번에 장애물 등의 이전 제거는 문제풀이 때, 7번 토지관리, 8번 표지 설치 다 문제풀이 때, 5번에 환지 행 지정 전 토지 사용이나 돼가 있죠. 문제풀이 때 보면 돼요. 시험에 놓은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지 처분이나 돼가 있죠. 예, 자,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 칠판은 일단 그대로 두세요. 계속 좀 써야 되니까.